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이네 문학의 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Seit 124 124쪽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마 하이네가 이제 졸업했던 대학이 뒤셀도르프죠. 그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도플갱어라는 독일어로 도펠갱어죠, 갱어. 그죠? 요 시가 지금 보세요. 시를 한 편 제가 우리가 봅시다. Here is die Nacht. 밤은 고요하고 Es ruhen die Gasse. 가스나면 이제 주로 골목길을 말합니다. 거리는 조용하다, 고요하다. In diesem Haus wohnt mein Schatz. 이 집엔 나의 보물이 거주했지. 독일어로 마이 샤츠 하면 그대로 샤츠, 이제 사전에는 보물이지만 이게 영어의 베이비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그 표현하는 애칭처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이 샤츠, 내 보배 같은 존재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n diesem Haus wohnt mein Schatz. 이 집에는 나의 보배가 사랑하는 연인이 거주했지.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도시를 떠났지만, doch, 하지만, steht noch das Haus auf demselben Platz. 그 집은 아직도 이곳에 서 있구나. 여전히 이제 연인은 떠났지만 집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자, da steht auf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거기에 한 남자가 서서 und starrt in die Höhe. starren 동사는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본다,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starren, starrt in die Höhe. 뭐 이게 공중 허공이라는 뜻인데 이 집을 지금 그죠? 집이 있는 방향이겠죠? 여기를 이제 집을 응시하는 거. und ringt die Hand. 손을 자, ring엔 하면 이제 우리 레슬링 한다 할 때처럼 이렇게 얽히고 슬킨단 말인데 ringed die Hand. 손을 이제 이렇게 비비면서 슈메르젠 개발. 슈메르자면 고통이죠. 그죠? 고통 앞에서 개발타면 뭐 폭력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막 그냥 고통이라는 뜻. 괴로움 나머지 말이죠. 괴로워하며 손을 비비는 거. Mir graust es, wenn ich dein Antlitz sehe. 내가 그의 얼굴을 안틀리자면 이제 안색이나 뭐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지에 보자. 나에게는 그라우젠 동사는 소름이 끼친다, 전율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mir graust 소름이 돋는구나. Der Mond zeigt mir meine eigene Gestalt. 달이 mir는 소유의 삼격입니다. 내 자신의 게슈탈트는 이제 형체, 자기 몸 얼굴을 말하거든요. 달이 내 얼굴을 준다. 달빛에 비치는 게 지금 보면은 그 남자가 결국 자기예요. 그죠? 그 도펠갱어죠. 너 도펠갱어. 도펠갱어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죠? 똑같이 생긴 사람 두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도펠갱어, 그 블라이흐겠지. 너 블라이흐 하면 창백한 말. 너 창백한 녀석아. 게지엘라면 이제 남자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속어처럼 우리 사투리라면 머스마 이런 식으로 뭐 남자의 사내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 창백한 녀석, 너 창백한 남자, 도플갱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달빛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비치는 것. Was erfst du nach mein Liebesleid? 너는 나의 리베스라이트, 사랑의 고통, 라이트, 나의 사랑의 고통과 얼마나 닮았느냐. Das mich gequält auf diese Stelle. 네? 그벨레를 하면 괴롭히다는 뜻이거든요. 게크벨트는 이제 말령이죠. 나를, 이곳에 있는 나를
괴롭혔다. 또 만해놨다. 그렇게 많은 밤 동안. 옛날 인 알트자이트 예전에 이제 이 연인 때문에 많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랑의 고통. 그죠?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똑같이 있는 도플갱어. 이게 지금 여기가 디셀도르프에 있는데 아이네가 디셀도르프에서 태어났고 또 여기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한때 점령했었죠. 이것이 이제 나폴레옹이 디셀도르프에 머물면서 러시아 침공을 준비하게 됐던 곳인데 이 디셀도르프 사람들이 나폴레옹 점령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독일 봉건 사회가 나폴레옹이 점령하면서 오히려 해방되었다. 봉건 사회에서 그런 어떤 자유와 해방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아서 하이네가 이 디셀도르프에서 생활할 때 민중해방과 예술활동의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프랑스도 배우고 나중에 하이네가 프랑스 파리 가서 생활하죠. 법대를 졸업했지만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지만 변호사를 안 하고 그죠?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이 도플갱어라는 시가 이제 하이네가 아마 전시인데 짧은 시라서 제가 아마 소개를 해드렸고 독일에서 대학 명칭은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많이 붙인댔죠.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은 괴테 대학이라고 하듯이 düsseldorf 대학은 하이니히 하이네를 대학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düsseldorf가 하이니히 하이네 우니베르시테트 düsseldorf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하이니히 하이네 우니베르시테트 düsseldorf 하이니히 하이네 düsseldorf 대학 우리말로 번역 학생들이 거니는 모습이죠. 네. 자, 뭐 우리 대학하고 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하이니히 하이네 우니베르시테트 그 약자입니다. 하이니히 하이네 우니베르시테트 düsseldorf. 여기 이제 아까 지나간 유리스티시에 팍 이렇게 이제 법학 있는 예전에 이제 하이네가 다녔던 곳이죠. 건물은 좀 바뀌었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 이제 학교 앞에 자, 하이네 나와서 제가 디셀도르프 대학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네 시하고 몇 편을 제가 찾아놨지만 일단 우리 텍스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하이네의 명언이라든지 나중에 좀. 자, 그래서 하이네 문학의 치유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하겠는데 소제목을 보세요. 도피와 보복으로서의 글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네가 유년기 때 이 유대인 태생이다 보니까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그런 놀림 받고 이렇게 상처받은 게 결국은 마음속에 어떤 그 상흔으로 남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뭐 공격성 장애, 자기애성 인격 장애 뭐 이런 게 어릴 적 유년기 때의 트라우마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한다 상대방을 혹은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기애성 장애로 또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하이네의 경우에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CS도 봤듯이 앙스트 불안감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벤 겔벤 맨션 나이트 노란 시기 맨션 나이트 원래 노란색이 그 색깔의 의미를 따질 때 이게 질투나 시기와 관련된 색깔이잖아요. 맨션 나이트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트 이게 이제 시기나 질투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피해서 또 이런 시기나 질투를 피해서 어디로
in die grüne Waldeinsamkeit. 녹색의 숲의 고독. Wald하면 숲이고 Einsamkeit 하면 고독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 숲이 이제 여기서는 문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문학의 숲. 예? 자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창작, 시작의 숲으로 좁혀진다. 그래서 이제 대상과 이 시를 통해서 글을 씀으로써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인의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자라오면서 겪은 어떤 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공격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신랄하고 공격적인 그런 글쓰기 방식이 초창기에는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유년 시절의 분노와 슬픔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상처받은 어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inner child,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싶다면 결국은 그 화를 우리 화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그죠? 그 화병을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의 병이 되니까. 그걸 흩뜨려야 된다. 밖으로 분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크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연극, 치료 효과로서의 어떤 연극, 서로 설정을 해가지고, 화풀이 하듯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내뱉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볼 때 하이네의 시 창작 과정은 결국 자기의 어떤 그런 절망감이나 이런 분노의 감정을 문학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일종의 치료 과정이었다. 치유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하이네가 소심하고 좀 아무래도 좀 신경정적이고 이런 성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도피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 환경이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그게 부정적인 경향은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건 너무 부정적인 방향이고 오히려 나르시즘적인 그런 자기애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네가 자신의 유대인 친구 모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런 얘기 보세요. 나오죠? 모제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화를 내서 미안하네. 대부분의 화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네. 종종 난 밤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에게 욕을 하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이 하인의 공격은 결국은 자기 정오. 나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오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공격. 그죠? 자기 정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유대인의 어떤 이중의식에서 비롯된 그런 정오. 그래서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나중에 보면 또 자기 애로도 빠집니다. 나르시즘적인.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자기 정오에서 이제 이 창작이 또 이 공격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후기 시집 관련해서는 그 로만제로에도 수록되어 있는 아폴론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알다시피 아폴론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음악의 신,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뭐 재판 같은 것도 관장하고, 그죠? 항상 활을 메고 다니고 그렇죠. 이 아폴론 신과 예후다 벤 할레비에서도 사람이 시적으로 이 하이네가 자기 나름대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자기애적 오만함, 자기애라는 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결국은 이게 좀 거만해진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자기 비하적인 감정. 아까 여기 자기 정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완전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상반되는 저 모순적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양가적 감정이라죠.
그래서 이 노래책에서도 보면은 하이네가 자신을 책망하면서 스스로 또 공격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떠나버린 연인에 대해서도 또 좀 반감이 있고, 물론 시에서는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그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집요하게 지칠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공격의 자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제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에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모욕주지 않으며 누군가 자신을 조롱하거나 욕하면 실컷 복수하는 요정 코볼트의 행동에서 자신의 공격을 나름대로 변명한다고 할까 정당화했습니다. 요정 중에 코볼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을 조롱하거나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는 요정이거든요. 코볼트가. 그래서 이제 하이네가 이 반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조롱받고 이제 좀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한 학대자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들이 받은 모욕에 이자를 붙여서 오히려 되갚아주는 시원하게 막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글도 또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하인의 공격적인 좀 비판적인 공격 또 어떤 풍자의 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답니다. 그냥 대리만족이죠. 대신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신분사회니까 많은 그 전민계급들이나 좀 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귀족이나 이런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덩어리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아이네가 글을 통해서 풍자적인 글이나 비판적인 글을 통해서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당시 독일이 봉건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시대착오적인 정치제도나 오래된 어떤 편견이나 인습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이네가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차별당했던 보복의 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통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읽는 독자한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쾌감을 주고 또 웃음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 웃음 자체를 치료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우리가 문학 치료 이론으로 볼 때 이런 어쨌든 하이네의 문학의 그 웃음을 유발하는 과정은 치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면 화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카타르시스 작용을 했고 자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병으로서의 삶과 문학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요 밑에 원어가 있는데 원어를 그럼 볼까요? 우리가 뭐 번역만 너무 볼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서 또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 되니까. Ich hatte mir so viel Mühe gegeben. 자, ich hatte mir 감격이죠.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수고를 주었다. 이 말은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인데 뭐와 함께 밑에 Deutsche Sprache 독일어와 독일어로 인해서 이 말이죠. 밑에 아쿠자티브 사격과 운다티브 삼격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에 목적격 사격이 있고 상대격 삼격이 있죠. 이 독일에서 이것 때문에 사격과 삼격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Ich musste die Worte Joschwen an einen Reihen, die Per an Per. 진주와 진주인데 진주를 꿰맨다는 뜻이죠. 진주를 꿰매는 것처럼. 나는 그 단어들을 아주 예쁘게 an einen 뜻으로 Reihen 할 줄 알았다. 배열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하나. 마치 진주를 꿰듯이 die Per an Per.
진주를 깨듯이. Ich fand schon Vergnügen an dieser Beschäftigung. 나는 이미 Vergnügen 하면 어떤 만족입니다. 그죠? 오락이나 재미, 만족입니다. 나는 유의를 느꼈다, 발견했다. 어디에서? an dieser Beschäftigung. 이 일에서 Beschäftigung 하면 어디에 몰두하고 그걸 다루고 몰두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 단어들을 배열하는 거 말합니다. 위에 아름답게 Jochen Anand Ryan. 그죠? 그래서 sie verkürzte mir die langen Winterabend des Exils. 엑실이면 망명이죠. 이 하이네가 프랑스, 독일을 떠나서 망명한 이 윈터아벤드, 겨울 저녁, 긴 랑입니다. 긴 겨울 저녁 동안 이렇게 독일어 단어들을 아름답게 꿰매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이 긴 겨울 저녁을 줄여주었다. 페어큐르츠 하면 쿠르츠 알죠? 쿠르츠 그 동사입니다. 페어큐르츠 축소하다, 줄여주다 이 말이죠. 긴 겨울 저녁을 망명하는 동안에 기나긴 겨울 저녁을 줄여준 겁니다. 이 단어들을 예쁘게 연결하는. 야, 그렇다. 야, 그렇다. Wenn ich Deutsch schrieb, 내가 독일어를 썼을 때면 so konnte ich mir einbilden.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죠? 뭡니까? Ich sei in der Heimat. 내가 고향에 있는 것처럼. Bei der Mutter. 어머니 곁에 있는 것처럼. 응? 나는 so konnte ich mir einbilden.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독일어 단어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를 꿰매듯이 조션, 아름답게 아나이난드 서로 이렇게 라이엔, 배열 연결하는 여기 이런 창작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을 때 어떤 고독감이나 또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겨냈다. 그래서 독일어라는 어쨌든 아이네한테는 모국어죠. 독일어가. 이 독일어가 말 그대로 어머니입니다. 모국어니까 우리 무트슈프라헤라 하잖아요. 독일어 무트슈프라헤. 이 모국어로 글을 쓰는 것은 자기가 망명한 그 외로운 기나긴 밤 동안, 특히 겨울에 빈트 아벤, 자기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이겨내는데 치료제 역할을 한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저번에 이제 이 사람 일대기 경기 비오그래피를 잠깐 우리가 볼 때 1848년 2월에 떨어져서 1856년 사망할 때까지 약 8년간입니다. 심상생활을 했댔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트라첸 그룹, 매트리스 무덤이랬죠. 마트라첸 그룹. 말이 8년이지 8년 동안 심상생활을 한다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위로 치유의 방식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좀 비유적으로 죽음을 언급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죽음을 맞닥뜨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죽음에 다가가는 자신의 어떤 고통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어떤 고통,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시들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된 그런 어떤 현실 앞에서 이 하이네의 시라는 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어떤 슬픈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하는 대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희망도 또 들어있을 거고 그죠?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죽을 때 다 됐을 때는 또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긍하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애도 작업으로도 또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의 침상 생활이 이 창작에 있어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런 단순히 절망에 휩싸인 어떤
한탄이나 흐느낌은 아니다. 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죠? 사람이, 예. 자, 언어도 같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야, 그렇다. Be their mensch. 인간이. be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죠? When air like that. 요 air는 이제 앞에 mensch.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면 그 인간은 어떻게 ausbeinemus. 어떻게 울어야 하는가? 울어야만 하는가? 혹은 울어야만 하듯이 영어의 like처럼 여기서는 이제 울어야만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뒤에 이제 또 무스니까 비조입니다. 그죠? 뭐뭐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비조니까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면 울어야 하는 것처럼 조 그렇게 무스야 인간은 아우스 바이펠런 뭘 의심해야 되냐면 wenn er sich grausam gekränkt 그가 끔찍하게 병에 걸려서 in seinen Ansprüchen auf Lebensglück 자신의 요구입니다. Anspruch 요구죠. 복수형이 Ansprüchen 어떤 요구입니까? Lebensglück 어떤 삶의 행복에 대한 어떤 자신의 요구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잔인하게 병들었다고 느꼈어요. 그죠? 그렇게 자신은 의심해야만 돼. 결국은 자기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행복한 삶을 희망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구라고 했죠. 안식. 그게 결국은 성취되지 못하고 그라우잠 잔인하게 게크랭크 병이 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치매받았다고 의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죽음과 맞서면서 결국 신한테 묻습니다. 신한테 묻는 내용이 요 밑에 나오죠. Woran liegt die Schuld? Die Schuld는 그 어떤 자기의 잘못이 뭐냐면 Woran 어디에 liegt 놓여 있는가? Die Schuld 죄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죄가 뭐 때문이냐? 이유가 뭐냐면 신한테 묻는 거예요. Ist etwa unser Herr nicht ganz allmächtig? 우리의 헤어는 여기서 고트를 말합니다. 신을 말하겠죠. 우리의 주님이 알메히티 전능한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알메히티 아닙니까? 전능하지 않았으인가? 오드 혹은 프라이빗 젤프스 된 운푹 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는 그렇다. 그러면 다스베레 니드 트레이트 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비열하시군요. 이렇게 했는데 니드 트레이트 비열하시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싶으면 저기 뭡니까 한 번씩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니드 트레이트 비열하다 말도 좀 더 좋은 말이 비열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대로 비열한 수치스러운 비열한 혹은 수치스러운 niederträchtig, 니더트레이트 비열한 비열하다는 말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비열하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별로 크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 신에게 이제 되묻는 겁니다. 내 잘못이, 내 죄가 뭐냐? 어디 있느냐? 보란 릭, 이슈트. 이렇게 물습니다. 이렇게 신을 상대로 자기가 하소연을 하고
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론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제 이 장에서 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밑에도 보면 막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베담테 프라 베담타 이제 좀 저주스러운 한 욕설에 가까운 말. 빌어먹을 해놨죠. 이 빌어먹을 질문. 그런 이제 신에게 다그치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질문, 조롱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네는 이렇게 해서 쓰러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공격, 자기 조소의 어떤 여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시가 이제 라자루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자루스라는 시에서 매트리스 무덤에 갇힌 자기 자신을 여기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라자루스에 비유한 거예요. 또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벌레처럼 벌레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을 부정하고 또 어떤 때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생명과 건강을 또 갈구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집 중에 평온을 구하소서 루에 렉센트 이 평온을 구하소서라는 첫 시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병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이렇게 자기 반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원어를 볼까요? Their thought is good. 죽음 다, 도. 하지만 best better. 더 좋을지도 모른다. 뭐가? 그 밑에 나오죠? Die Mutter hätte uns nie geboren. 어머니가 우리를 니 하면 영어에 never죠. 어머니가 우리를 결코 게보렌, 혜택 게보렌 낳지 않았더라면 그게 베스트 베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모르핀을 맞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뭐 그 마약 같은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모르핀을 맞아야 잠이 들 수 있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르핀과 잠보다는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훨씬 더 고상하고 궁극적인 치료제다.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Your thought is good. 죽는다니 좋다. 그럼 차라리 죽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을 끝내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은 병이고 죽음이 차라리 병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상 또 죽음에 다가갈수록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성천, 힘멜, 밭,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걸 말이죠. 또 죽음의 순간에 영혼과 육체의 이별을 저술한 시, 몸과 영혼, 라이프 운젤레 이런 시에서 이제 천국이 또 언급됩니다. 천상의 여인들은 나를 유혹하지 못하네. 이 시도 천상의 여인은 나를 로켄하지, 로켄하면 유혹하단 말이니까 유혹하지 못해. 여기서도 시인이 그 기독교의 천상을 거부하고 차라리 현재의 삶을 좀 고통스러워도 살아있는 게 그래도 좋다. 삶을 찬미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천상이 좀 권태로운 장소로 하늘나라가 그렇게 묘사되고 천상보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응? 그래서 위에서 보면 서로 상반되는 모순적인 게 그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누가는 이 시인이 신과 세상과 화해하는 게 아니고 신에게 요구를 하고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죠? 그러나 또다시 죽음의 고통으로 이제 힘이 빠진 경우에는 또 하이네가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게 또 부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당시에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이 시들이란 당시에 썼던 시들이 자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죽음만이 어떻게 보면 치유책이 되는 이런 고통 앞에서 창작이란 것, 시창작은 시인에게 결국은 치유의 효과를 주지 못하지만 잠이나 모르핀 같은 진정제, 위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안 되다 하더라도 위로 역할을 합니다. 왜? 자기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어떤 시를 통해서 표출하니까 그죠? 마음에 그냥 담아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나마 위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병마와 싸우면서 쓴 시들이 이 하이네의 표현대로 하이네의 시 표현에서 바로 나옵니다. 가련한 굴이 겪은 병원체로서의 진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련한 굴요, 굴은 바다 굴 알죠? 굴 굴이 겪은 병원체로서의 진주. 굴 속에 보면 이제 진주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 자체가 또 문학이 그리는 삶 자체가 질병이고 고통이라고 이제 비유한 거지. 그래서 프로이트도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도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죠? Wo das beschädigt ich war, soll das kreativ selbst werden. 자, das beschädigt. beschädigen 동사는 이제 뭘 누구에게 상처를 가하다, 해를 끼치다는 뜻인데, das beschädigt 하면은 이건 이제 수동태죠. 수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형용사가 이제 명사가 되는데, 상처받은, 그죠? 해를 입은 뭐 이런 뜻이죠. 상처받은 이씨입니다. 내가 보죠. 영어에 where 하니까 있는 곳, 있는 곳에 das creative jobs 창조적인 나, 창의적인 내가 자신이죠. 창의적인 자신이 있다. 창의적인 자신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섬세한 어떤 예민한 감정이 어떤 창조의 어떤 동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표현은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건강했던 시절의 하이네가 낭만파 시인들에게 했던 비난의 말처럼 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병원처럼 이게 나오죠. ein großes Lazarett, ein großes Lazarett 대한 병원처럼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상의 부분을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하고 막 급하게 꼭 다 마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50분 넘으면 이제 중단해야 되니까요. 자가 치유로서의 애도 작업이라는 겁니다. 애도 작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표현인데 죽음 앞에서 하이네 씨가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체념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 안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도 작업이죠. 우리가 죽을 때 유서를 쓰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제 생을 정리할 때 유서도 쓰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애도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문학 치료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이런 애도 작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고통스러웠던 과거나 또는 현재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문학의
비유력이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이런 자기 자신을 분리해 가지고 망각을 하기 위한, 잊어버리기 위한 이런 작업은 굉장히 적극적인 치유 과정인데,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이별의 의식을 문학치료에서는 애도 작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도 작업은 결국은 기억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도 작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시 정화되는 거죠. 건강하게.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곧 기억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이든, 그죠? 특히 안 좋았던 기억을 이제는 죽는 마당에 그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죠? 지나간 거를. 그래서 이런 기억을 지우는 것이 이제 애도 작업인데, 이 애도하는 작업, 즉 기억하는 작업은 작게는 과거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로 표현 못했던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과 헤어졌거나 또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또 망자를 보내는 애도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의 이런 애도 작업을 우리가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봅시다. 먼저 화형이라는 시를 봅시다. 제목에서 벌써 느끼시죠? 화형입니다. 불태워 없애버린단 말이죠. 기던 제비꽃, 먼지 수북한 곱슬머리. 자, 뒤로 넘어갈게요. 색바랜 푸른 리본, 절반은 벗겨진 장표, 오래전에 잊혀진 막. 나는 이 모든 걸 짜증스런 눈길로 벽난로의 불길 속에 던져 불태워 없애버린 것. 나의 행복과 불행의 파편들이 조심스레 탁탁 소리를 내. 행복했던 기억이든 불행했던 기억이든 이 전부 다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맹세, 변덕스러운 거짓 맹세들이 불뚝이로 날아가 버려. 보이지 않게 작은 신이 기득거려. 벽난로의 불빛 옆에 나는 꿈꾸며 앉아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불꽃들이 내 속에서 조용히 사그라지는 모습을 본다. 잘 자라. 안녕. 구테나흐. 아두라고 하죠. 이 시에서도 지금 표현이 됐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하이네가 많은 원고들을, 자기가 쓴 원고들을 불태워 부쉈던 적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병상에 침상 생활을 하기 직전, 그 다음에 직후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좀 지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지만 원고들이 남아있었으면 더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한때 괴로워서 인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라든지, 또 기독교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쓴 내용들이야. 어쨌든 자기가 막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 시를 썼지만 발표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놨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가 읽은 시 중에서 보이지 않게 작은 신이 기득거린다. 그건 좀 자기조소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그런 애도의 시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애도 작업은 결국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데, 우리가 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인에도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피어 맥스니스. 이 시에서 보면 화자가 기독교에서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자기가 여태까지 미워했던 적들에게도 자신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불행을 선물로 남기고 이렇게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고 이제 담담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사람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묵은 감정을 이제 털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치유에서 시대의 치유로, 이 말은 하인의 개인의 치유가 결국은 하인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치유와도 연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도이체스 파틀란드. 무틀란트가 아니고 파틀란트입니다. 모국이 아니고 조국이라 합시다. 조국 독일이요. 독일 조국이요. 뭐 해도 되고. 조국 독일이요. 도이체스 폴. 충실한 독일 민족이요. 국민들이요. Ich bin dein Kunst von der Rose. 나는 당신의 쿤츠 폰 데어 로제. 자, 이름이죠. 요 자이트 데어 노트. 궁핍했던 시기입니다. 요 노트 데어 노트. 요 자이트 데어 노트. 궁핍했던 시. Wenn ich dich nicht befreien kann, so will ich dich wenigstens trösten. Wenn 그 다음에 dich nicht. 내가 너를 해방시킬 수 없다면 나는 너를 최소한 trösten,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봉건주의 국가였죠. 독일이,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뒤셀도르프 사람들이 나폴레옹 조카가 이제 그 점령해서 했는데 뒤셀도르프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뒤셀도르프 사람들이 그렇게 반감이 많이 없다는 것은 봉건주의 체제에서 해방시켜주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뒤셀도르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이네가 이제 이렇게 말기에 혹은 중기에 시와 산문들을 이렇게 볼 때 특히 중기의 대표적인 시 중에 보면은 독일 겨울 동화라는 도이칠란드 아니 빈트메르헨 중기의 대표 시집입니다.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독일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정체되어 있었던 동화 속 나라, 즉 봉건주의 국가였을 때입니다. 자유롭지 못했을 때.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빈트메르헨 겨울 동화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칼 오세처럼 독일 민중도 감옥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 어둠과 자유로 속박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책으로 제시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중고와 위로를 주는 것. 결국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가인의 신념이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조롱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인회가 반유대주의자들이나 또 복고적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와 반동주의자들, 독일 민족주의자들, 위선적인 가톨릭 성직자들, 공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민중들이 하인의 글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랬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하이네가 이런 이제 공격적인 글도 많이 썼지만 또 시인으로서의 진지한 사명을 모티브로 하는
유명한 시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Enfant perdu 해가지고 이제 독일어가 아닌데 잃어버린 아이라는 이 사람이 하이네가 병상에 누운 지 1년 반쯤 지났어 쓴 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유를 위해서 또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그 당시 독일인의 나아가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최전방인 혁명의 도시 파리에까지 와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잠깐 보면은 여기 원문입니다. In jenen Nächten 그런 밤 어떤 밤인지 몰라도 그런 밤입니다. In jenen Nächten 그런 밤들에 랑바일레 에그립 랑바일 지루함이 침투해왔다. 공격했다. 에그라이펜 동사 공격하다 이 말이죠. 지루함이 공격. mich oft 나에게 종종 공격해왔다. 또 auch Furcht 공포심도 가로 안에 nur Narren fürchten nicht. 나렌, 어릿광대나 바보죠. 바보들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보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희 말은 깨시민이라고도 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나렌은 아예 니시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밤이면 이렇게 랑발, 지루함이 자기를 공격했는데 종종 공포도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주 쇼이헨 그것들을 쇼이헨 쫓아버리려고 합이시단 피펜 나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피펜 한번 휘파람 불다 하죠. 이 프레헨 라임에 아이네스 스포트 게디히타면 이게 조롱하는 시 풍자시입니다. 풍자 포트가 조롱이라는 뜻이고 게디히트가 시죠. 풍자시를 좀 도발적인 운, 풍자시의 도발적인 운을 휘파람으로 불었다. 즉, 풍자시를 저희가 읊었다. 이 공포를 쫓아내기. 이주 쇼이헨. 그래서 이런 이제 식구를 보면은 아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성향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뭐 들어갑니다. 뭐 결론이 바로 나오네요. 나가는 말이. 자, 시간이 지금 한번 봅시다. 얼마요? 53분이네요. 그래도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inner child, 내면의 미숙한 아이가 과거에 어릴 때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 현재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내면의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말하는 소위 통합치료 이론에 따르면 치유의 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과 이해를 통해서 이 내면의 아이가 결국은 성숙한 성인화가 되고 성장화를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단계가 아니고 성인의 단계, 성장한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대를 통찰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있는 하이네는 정말 자기 개인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 역할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이네 시가 그만큼 사람들이 읽으면서 통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마지막은 이제 우리 결론은 뒤에 이거 다 요약한 거니까 우리 시 한 편 여기에 마지막 내용 이 부분만 읽고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봅시다. Krankheit ist wohl der letzte Grund. 병이 아마도 최후의 마지막 원인이었다. 볼이니까 아마도 최후의 원인이었다. 뭐의 데스는 이제 소유격이죠. Das ganzen Drang, 창조의 배포하면 창조죠. 드랑 하면은 어떤 밀려오는 감정, 욕구, 뭐 열정 이런 뜻입니다. 모든 창조적 열정의 최후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이었던 것.
질병이. Erschaffend konnte ich genesen. 창조 활동을 하면서, 창작을 하면서 나는 genesen, konnte ich genesen, 비유할 수 있었고, Erschaffend, 창작을 하면서 wurde ich gesund, 나는 건강해졌다. wurde ich gesund, 건강해졌다. 이 사람이 실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이 창작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걸 이겨낸 거예요. 치유의 효과를 본 거죠. 우리가 하이네의 사실은 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읽을 수는 없고 몇 편을 더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지금 사실은 오늘은 시간이 좀 그래서 50분이 벌써 넘었죠. 55분이죠. 하이네 시 낭송회가 제가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만 듣고 마칩시다. 내 소중한 친구예요. 이게 더 좋겠네요. 내 소중한 친구. 얘는 또 하이네의 시구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